비슷하게 이제 대부도에 있으면서 작년부터 대부도에 있는 풍경을 계속 그리게 됐는데요. 원래는 풍경화를 그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어쨌든 도심에서 계속 살다가 여기 왔을 때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와닿는 피부로 직접 와닿는 것들이 되게 무뎌져고 되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생소하고 뭔가 자극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물, 공간 뭐 이런 그런 감각하는 어떤 훈련을 하려고 사실은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시선이 닿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그 사진의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캔버스에 어, 담아내서 다시 한번 체험해보는 사실 이제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저는 제 작업이 되게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계속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사진을 찍고 그게 화면에 옮겨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는 좀 어떤 사물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빗대서 작업을 좀 확연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주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떤 그런 관계 맺는 어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연도는 어떤 이제 태도가 화면에서 형식이 되기도 하고 형식이 저한테 어떤 태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제 고민은 그 작업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계속 질문하게 되고 그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질문을 왜 던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런 혼자 개인으로 하는 그런 사변적 사유들이 내 작업에 필요한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혼자서 하는 고민의 한계점이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느끼시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작업하는 거에 어떤 더 질문에 대한 확장이나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고 어쨌든 제 작업을 보실 때는 그냥 좀 저는 이 대상들 바로 앞에 순간 마주했던 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이 자리 보면 제가 이 길 위에 다 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참을 바라보고 그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아크릴 물감을 물을 많이 섞어서 되게 묽게 그리는데 계속 제가 어떤 이 대상을 다시 한번 화면에서 그려낼 때는 좀 너무 이제 제가 봤던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사물 공간을 그리기보다는 그걸 다시 한번 체험하는 과정은 되게 컨트롤이 안 됐으면 하는 그래서 눈의 시선과 손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여정을 또 그 그림 안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몰입을 제가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집중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아무튼 이 공간이나 사물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어떤 느끼시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괜찮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키워드를 이제 주실 때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뭐 그런 이제 키워드를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조성경 작가님도 또 이제 뭔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어쨌든 이건 결과물은 또 다르지만은 그 어딘가에 서 있을 때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회화에 비해서 좀 비교적으로 이렇게 더 작업에 다 의식적으로 담아내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안무적인 차원에서 무용적인 차원에서 조금 바라보는 지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금 생각을 하셔도 그 사이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죠. 제가 먼저 네, 뭔가를 말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저도 그렇지만 대학교에서 너무 이제 뭐 크리틱이라는 형태의 어떤 것들을 받다 보니까 그림엔 꼭 내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그림은 먼저 보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 개념 미술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도하게 이제 내용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 이 내용, 이 속에 있는 내용은 뭐지고 막 이걸 나타내고 하고 자아를 나타내고 뭐 이렇게 세계를 나타내고 막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넣게 되죠. 예, 성필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 단계가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으로 사라지는 형태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봤을 때 뭔가 내용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면 좋은데 강요한 듯한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딱 꼭 봐줘. 나 이거 내용 있어. 꼭 봐줘. 이런 느낌을 강하게 풍기다가 뭐 지금 같은 게 이제 근래 작업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근래 그런 것들이 이제 쏙 빠지면서 아주 담백한 느낌의 그림으로 전환되면서 그냥 표현 형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좋다. 이렇게 좋은 작업이구나. 이런 그냥 뭐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제 표현의 방식에서 제가 봤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숲이 우거져서 엄청나게 많이 잎사귀가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 옆에 갯벌은 막 흘러내리면서 갯벌의 느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그 대상물을 정확하게 그 대상의 느낌들을 그대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 마찬가지로 갈대 같은 경우는 물감의 어떤 물의 양들을 줄여가지고 조금 건조한 형태로 그려 나가면서 약간 그 갈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표현 방식을 가지고 그 대상들을 그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형태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봤을 때 편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를 내용적으로 강요한다든가 뭔가 생각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그냥 시각적인 쾌를 느끼게 하는 거죠. 네, 맞아. 이건 숲이야. 이건 정말 이건 갯벌이야. 이건 갈대야. 막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뭐 작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동료 작가로서 그 작년에 저희 그 입주해서 프리뷰전 했을 때 이제 작가님 작업과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나뉘는데 그때는 되게 원색에 뭔가 굉장히 보색이 확 느껴지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려내는 성질? 좀 징글징글하게 이제 그려지는 것들? 그게 지금 대부도에 와서 자연과 그런 삶의 경계에서 뭔가 침입하고 또 침투당하는 것들이 좀 어떤 생명력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터치들이 모이면서. 그래서 꼭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그림에서 나오는 이 징그러운 자연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좀 궁금한 거는
물론 자연이 주는 이 색감까지 다 살리려고 해서 되게 많이 색이 빠진 약간 흐릿한 색 위주로 전체적으로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 전작에 비하면 엄청난 이렇게 색감의 변화가 되게 세게 확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 예를 들면 그 전에 빨강색에 뭘 썼을 때는 이것도 아예 정말 채도가 높은 초록이었도 되는데 이런 뭐 그냥 수채화적인 느낌으로 확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것, 왜냐면 저도 색을 쓰다 보니까 그냥 제가 쓰는 색대로 이렇게 손이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어떤 이게 소재의 구체성이 생기면서 색감도 변해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선명도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답변을 하는 게 이게 그냥 다 뭔가 제 사변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색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대상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회화로 옮겨지면서 그리면서 뭐 좀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풍경이지만 사람도 느끼게 되고 어떤 우리가 사는 삶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온도, 제가 그 체감했던 그런 온도를 색으로 그 풍경이나 대상을 물들이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생기고, 제가 뭔가 그런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을 색으로 뭔가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묽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채도가 조금 빠지는 그런 색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느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뭐 낭만을 느낀다거나 할 때 그런 색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색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좀 정서가 좀 더 묻어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색들, 옛날에는 조금 강렬하게 색을 사용했다면 이제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색들에서 뭔가 제가 그런 색을 썼는데 점점 익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색들도 같이. 아무튼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뭐 안지구 선생님하고 조민환 작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작가님 작업에서 그런 그 자연의 대상물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자체로 그대로 이렇게 좀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터치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어떤 이파리처럼 혹은 갈대잎처럼 뭐 갯벌의 흙처럼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저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물론 이제 뭐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를 빼고 나머지 풍경들이 더 드러나게 하는 어떤 효과도 있긴 한데, 실루엣이 굉장히 구체적이어가지고 그 터치 자체로 이제 전해오는 느낌들이랑 저 구체성이 이제 오는 그게 이제 조금 부딪히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저 형태가 좀 달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더 끌고 가실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작가님 작업에서 어떤 이게 터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산물이나 풍경을 떠올리게 하지만, 또 그런 예를 들면 원근감을 이제 그 안에서 찾아내려 하지만 계속 우리는 그 터치 같은 것들, 색감 같은 것들에 자꾸 이게 평면이구나를 자꾸 튕겨져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저런 구체적인 어떤 것을 연상케 하는 것과 이제 맞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좀 반감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또 궁금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림을 어떻게 이미지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려나가는가에 대해 상상을
해보자면 뭐 어떤 풍경을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억에 남고 그때 현장감을 그려내기 위해서 어떤 그걸 이제 신체로 복귀하는 이미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일단 그 이미지를 재현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는 이미지가 있을 필요가 있는 그림인가, 있다면 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사람 뭐 자전거라든지 어떤 가드레일 저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저걸 재현하는 방식은 어떤 신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 다른 경험들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고, 어떤 조금 더 섬세해야, 그러니까 집중의 정도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형태를 계속 놓지 않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이제 안중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작년에 이런 작업들이 사실 이제 저는 그 주체의 어떤 그 고유함을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상실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바라보았을 때 제 체험은 오히려 그게 되게 더 깊고 고유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풍경이라는 거를 주변으로 둘러싸서 그 주체를 더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사실 그냥 그런 방법적으로 사실 다가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회화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대상들을 그려보면서 어떤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로 또 다른 어떤 다르게 또 얻어지는 그런 시선들을 또 뭔가 찾으려고 뭔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그 부분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계속 그 마음에 들어왔던 것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회화적인 그 접근을 말씀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때는 그 명확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그려야겠다라는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간에 가면 그 안 보이는 것들이 계속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방문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계속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순간들이 되게 몰입감이 세고,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낀 바대로 화면에 옮겨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감 농도를 그 컨트롤 해야만 하는 어떤 그 와중에 되게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되게 그리는 그 순간들이 되게 제가 체험한 것과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대상들을 마주했을 때 그 느낌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방법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많이 그려놔서 많은 터치들이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제 나름에는 계속 그 공간이나 대상에 따라서 계속 변주되는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형식이 계속 어떻게 나오는가에, 근데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무언가가 계속 화면에 붓이 닿여져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냥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 아까
그 색깔이 너무 정말 좋잖아요. 제 성필아 작가님의 지금 특히 이 작업 같은 경우 정말 색깔이 너무 정말 좋은데 그냥 이 작업과 이 작업을 좀 유심히 봤어요. 제가 지금 금방 봤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색깔을 가지고 한 번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두 번 겹쳐 칠하지 않고 한 부분만 계속 메꾸어주는 형태로 칠하시는 형태가 있고 이 작업 같은 경우 밑에 부분을 보면 이제 여러 색깔이 겹쳐지면서 생각하는 작업이 있는데 작가님들에서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했거든요. 입시반 강사를 했는데 세 색깔 이상 섞이면 겹쳐지면 탁색이 된다. 색깔이 수채화해서 이렇게 색깔이 탁해진다. 그래서 겹쳐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 계속 그렇게 그때 했던 어떤 기억이 아주 오래된 기억이죠. 한 15년, 20년 정도 기억인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게 이제 이게 색깔이 탁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가볍고 좀 튀지 않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탁하지 않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겹치지 않았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들을 좀 계속 끌고 나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막 들었거든요. 이게 겹쳐지는 순간 약간 탁한 느낌도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좀 이 좋은 느낌들이 좀 사라지면 어떨까 어쩔까 말 그런 고민도 좀 늘었던 부분도 있고요. 저는 정말 가운데 여기 빈 공간들이 정말 좋은데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 또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정말 승고부처럼 좋은데 그걸 아마 의도하셨을 텐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조형상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백을 어떤 빈 틈을 뭔가 남기게 됐던 게 저쪽에 보시면 물탱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저거를 어쨌든 저 풍경을 그리는데 저게 그냥 되게 넓은 공간에 저게 하나만 딱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저 존재를 더 잘 드러내려면 저 존재를 안 그리고 그 풍경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저 존재를 안 그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그림으로 해서 어떤 그 대상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풍경을 그리면서 풍경을 그리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빈틈이 갖는 지금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제 회화 안에서의 어떤 그냥 여지가 되는 그냥 그런 부분이 되는 아니면 어떤 또 너무 많은 그것들을 그려내는 그 가운데에서의 어떤 밸런스 어떻게 보면 조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그 그리는 순간에 여기는 그냥 그리고 싶지 않다. 그냥 그렸을 때 그 확연해지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길 위에 놓여진 제 상태를 그냥 여러 가지의 제 느낌들이 그냥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 이제 빈 공간이 갖는 역할이 되게 크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조형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느낌에서든 굉장히 어떤 특유의 어떤 그 작가님의 그림만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조금 존재론적인 약간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제 만약에 배경이 없고 어쨌든 원래 주체적으로 저거 자체의 어떤 주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만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있고 그다음 배경은 없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경은 있고 그것이 없음인데 결국 그 대비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는 저는 이제 만약에 동일선상에서 볼 때 그럴 때 조금 약간 의문은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작가님의 터치 하나하나 그러니까 안진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겹치는 것보다는 약간 좀 한 레이어가 이제 드러내는 게 좀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뭔가 그 터치 하나하나 그 자체의 고유성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색채 하나하나 그 터치 하나하나가 자기의 존재를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자체로 다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딱 아주 집중된 하나만 그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거기에서 이미 너무 현존하고 있는 느낌인데 굳이 이제 그 어떤 다른 그 뭐 길이 되었건 뭐 사람이 되었건 그것의 존재를 또 다시 이렇게 그려내고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뭔가 그렇다고 다른 해결책을 제안 드릴 수는 없지만 빈 공간에 어떤 그런 존재가 이게 굉장히 주요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풍경이나 뭐 어떤 뭐 갈대나 어쨌든 저 터치 하나하나가 이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체는 이미 넘어간 것 같다는 그런 이게 생각은 드는데 네 그것에 대한 근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제 작업이 변주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제 회화적 밸런스의 한 부분이 되기도 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사실 또 이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조금 이제 다듬어진다고 하면 뭐 이게 빈 여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로 인해서 무언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사실은 선생님 말처럼 여기 안에 제가 이제 반영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 색도 있고 되게 많이 있지만 저게 그런 기능을 하는 하나의 장치는 아니거든요. 저를 이야기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이 대상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그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여백들이 제가 이 순간들을 마주했던 그 길 위에 항상 뭔가 제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이 관람자들도 지금 너무 작은 공간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좀 그런 생각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조형상으로도 빈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각적 조형상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힘들고 보는 사람들. 봤을 때 저 빈 공간이 사물을 안 그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렸다는 느낌이 더 그냥 역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저 사물을 피해서 그 배경을 그린 거니까 뭐 자전거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지우기 그러니까 저거를 존재를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냥 그런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작업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늘 이제 보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한번 듣다가 이분은 그냥 사생을 해서 그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사진이 개입을 해서 사진을 보고 그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도 사진에서 무언가 그 어떤 대상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그냥 오려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예전에 했던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러내는 사진인데 오려내서 그 존재를 없앰으로 인해서 존재감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기 때문에 다시 현장에 또 마주쳤을 때 사진과 또 이미지와 사이에 좀 오작동되는 기억이 어떤 지점이 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왜 저게 여백처럼 되어졌었는지가 제가 이제 사진을 해서 그런지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그 느낌들을 살펴보면 사진에 찍힌 것과 느낌은 또 조금씩은 다를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게 저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전체적인 그림들에서 되게 그 생명력? 살아있다라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정직하게 페인팅이라는 느낌의 이런저런 특별한 계산이 없이 아주 정직한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냥 좀 더 보는 맛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살아있음,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이쪽 이렇게 그렸던 이 공간, 경기창작센터 근방의 공간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한테는 좀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생 이야기 하셔서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제가 아는 작가님 중에서 이제 풍경 그리는 작가님 계시는데,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에 한계를 느껴서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녹음을 하더라고요. 현장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나는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 풍경을 그리는 그런 작업 경험 그런 걸 봤거든요. 가서 사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는 성필아 작가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어떤 그 사진에서 이제 뭐 한계점이 있다면 혹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뭐 모색하는 것도 그 현장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사색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태도적인 것, 뭐 인간성에 대한 성찰,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사유를 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느낀 것들을 풍경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글로 항상 많이 남겨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보고 느낀 것들을 최대한 더 디테일하게 적고, 네, 그렇게 기록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그런 방식들이 계속 사변적으로 뭔가 제가 그렇게만 뭔가 자꾸 제 스스로 제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거는 그냥 그런 제 태도적 뭐 어떤 훈련 그냥 그런 걸로만 남기고, 최대한 그런 그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림을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있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라 작가님께서 어쨌든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회화를 하는 어떤 태도. 근데 뭐 방금 전에 이제 재유 작가님 방에서 봤지만, 작가님도 어쨌든 그런 풍경을 하는데 뭐 그리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또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회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작가님, 또 성필아 작가님 보시면서 어떻게 또 생각이 들었을지. 저는 그 성필아 작가님 작품을 보면은 풍경보다도 자기 수행적인 그런 성향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그릴 때 뭔가 그려내는 그 수행적인 태도 맞네요. 그 태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처럼 보여요.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뭔가 이 단어 쓰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아우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이 풍경을 그려내겠다는 의지 그런 수행적인 의지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부분을 아예 완전히 비워내버리는 그런 대담함이 어우러져서 작품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대비되는 그런 게. 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시면. 그냥 어떤 태도로 작업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 터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사실 안 하고 뭐 이게 어떻게 보여줄지는 그냥 사실 모르는 채로 일단은 제가 몰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몰입 지점으로 넘어가서 제 느끼는 것들, 뭐 어떤 한계, 아니면 이 대상을 그리면서 또 다시 한번 화면에서 그리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 요소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완성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봤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태도라는 건 사실은 되게 그 주관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상을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도 되게 세밀하게 계속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뭔가 계속 극복이라는 얘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무언가를 넘어가는 그 순간의 과정들은 계속해서 저한테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를 계속 화면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제 기질적인 태도가 작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형식들이 이제 또 새로운 저의 어떤 발견이 돼서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태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그런 하면 과정에서의 그런 체험들이 그걸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제 너무 제 얘기가 돼버려서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회화와 관계성이 정말 있느냐 어쨌든 그것도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하나의 사유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 태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계속 무언가 생각하지 않고 뭔가 무아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그래도 이 뭔가 이 연결고리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 사유들도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질문 그리고 근데 그런 걸 지금은 옛날에는 뭔가 작업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그 질문들이 점점 즐거워지는 그리고 그래서 더 대상을 뭔가 제가 체감하고 느낀 바대로 이렇게 구현을 이렇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적인 이미지들이 이전 단계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적인 이미지 거의 많이 빠지고 나오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아니면 그게 혹시 더 좋은 느낌인지 아니면 인공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자연적인 것만 추구하나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좀 불편함 이런 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계속 저도 모를 무언가에 계속 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갯벌을 제가 그려보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고, 근데 그 갯벌이 제가 저 갯벌 계속 보면서 근데 그냥 되게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 색 어느 순간 이제 이 대하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 방법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하는 접근 방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색들도 이렇게 써보고 갯벌 색도 뭔가 만들어 보고 싶고 뭐 그 갯벌 가면은 그 막 그 개들 구멍 있잖아요. 뭐 구멍도 있고 개들이 지나간 발자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잘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그 물 모양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그냥 그런 것들 제가 감각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에 그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거든요. 어떤 회화적 한계, 제 능력의 한계. 근데 오히려 근데 그것들을 어쨌든 그게 탁해지든 뭉개지던 그 지점을 넘어갔을 때 또 어쨌든 그게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작업을 덜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뭐 어떤 완벽한 이미지를 제가 그리고자 한다기보다는 계속 그 과정이 세밀한 터치들이 쌓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리고 그런 화면들이 저한테 분명히 제시해주는 것이 있어서 왜냐면 분명한 걸 그리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저한테 뭔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듯이 어쨌든 그냥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하는 회화적 태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인공물은 그리기 사실은 쉬운데 이제 그리기 어려운 단계에 더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딱딱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인공물들은 딱딱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풍경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 해야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디 단계에서 멈춰야 될 것인가, 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감각을 지금 막 익히시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대부더라는 곳에서의 제 가까운 그 것들을 탐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만약에 이곳을 벗어난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그런 제 체험들을 좀 그릴 거라서 뭔가 어떤 풍경화를 그리겠다라기보다는 계속 뭔가 그래도 어떤 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감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그리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터치들을 하나하나 쌓으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대부도의 이 잔잔한 여유라고 해야 되나, 조금 천천히 이제 자연을 좀 음미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더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업은 또 어떻게 될지도 사실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정형성과 비정형성에 대한 관련된 생각인데, 지금 풍경 같은 경우는 빈 틈이 흰색 부분이 비정형적인 부분이고 무정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싹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물이라든가 어떤 물건들, 인공물 같은 정형화된 물건들이라서 거기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정말 재밌는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정형화된 이거 실루엣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화된 어떤 형태, 비어있는 형태들을 비정형화되게끔 이제 하는 작업들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6분을 남겨놓고 있어서 사실 많은 이야기가 더 오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또 공감을 해요. 아까 그러니까 빈틈의 존재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띠는 정형성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은 너무 이제 바로 지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일단 쉽게 인지가 돼버리니까 다른 것들의 장점을 인지하기 도전에 미처 쉽게 인지되는 부분이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민혜기 작가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제 정신적인 경험, 그러니까 경험인데 이제 정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뭐 꿈이나 뭐 이런 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어쨌든 사실 이런 풍경을 보는 것도 실제로 보는 풍경 경험하고 있는 지금 저 갯벌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경험을 또 유발하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매개가 되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제 한 말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는 회화 작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화가가 선택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선택한 장면이 이 지금 성필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명력 있게 아까도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생명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꿈틀대는 장면, 그러니까 내 앞에 되게 고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대부도를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느껴지는 정치는 사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보면 굉장히 정지된 화면처럼 고요한 느낌인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 사람이 그 장면 속으로 뛰어들었구나라는 거가 좀 잘 들어와서 좀 그런 장면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신적인 경험은 좀 약간 다른 맥락일 것 같고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뭐가 저 사람이 어떤 그 비어져 있는 길이니까 그 길이 어디도 될 수 있는 저는 사실 제가 그냥 이 장면에 제가 앉아 있는 장면에서는 사실은 길이 비어 있는 그림들이 유독 제 눈에 잘 들어와서 저 장면이 내가 지금 대부도에 지금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부도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저거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게 어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길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단히 서 있지만 어쨌거나 저기가 꼭 장소 특정적으로 뭔가 대부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거여야만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뭔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분 남았으니까 그냥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세 분의 어떤 이제 평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 걸 보았는데 이게 안진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예리한 이제 화두를 먼저 일단 잘 던져주셨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창작을 하시는 분들 또 입장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회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좀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진 것 같고 이 대부도이든 뭐 어쨌든 어떤 이런 내용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회화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기에 어떤 감정이 또 어떻게 개입되는지 어떻게 형상을 이루어내는지 그 방식에 굉장히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